이제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순열과 조합. 순열은 P라는 기호를 쓰는데 조합은 C라는 기호를 써.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순서를 바꾸었을 때 같은 걸로 하느냐 다른 걸로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적어볼게. 자,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한번 적어볼게. A, B, C를 골랐다면은 어때? 이 6가지를 전부 다 다른 사건으로 세는 게 바로 이 P가 되는 거지? 그럼 A, B, C가 아니라 A, B, D를 선택을 해서 또 순서를 바꾸는 것. 순열에서는 이것들도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센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C, D, E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 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다 센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센다면은 5개에서 3개를 고른다. 순서에 따라 구분한다. 5P3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공부하는 이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것들을 전부 이것만 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A, B, C에서부터 C, B, A까지 6개로 셌었잖아. 근데 이걸 전부 같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합에서는 A, B, C 하나로 세겠다. 그럼 이쪽에 있는 이 6개의 문자열도 순열에서는 6개로 셌지만 조합에서는 그냥 하나로 세겠다. 자, 그러니까 어때? 여기 있는 요 문자열의 개수들만 센다면은 5P3을 6으로 나눈 결과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5, C, 3이다 그 말이야. 그 연관성을 알겠어? 그러니까 5P3을 6으로 나누면 5C3이 되는 거야. 서로 자리를 바꿔봐야 같은 것으로 칠 테니까. 특히 이 6이라는 글자 있지? 여기 6. 이 6이라는 글자의 내용을 더 살려보면은 3팩토리얼이라고 쓰면은 훨씬 더 그 의미가 살아나겠어. 그러니까 3개의 문자들이 자리를 바꾼다. 근데 부질없는 짓이다. 나눠라 이렇게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5C3이 5P3을 3팩으로 나눈 거다. 이걸 통해서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컨비네이션 C가 만들어진 원리를 한번 같이 봐봤고, 이번에는 이걸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 NPR 아까 순열을 배울 때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니? NPR 팩토리얼 분의 N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은 R팩 N-R팩 분의 N팩, 이게 바로 컨비네이션을 제대로 계산한 결과가 되겠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 5 컨비네이션 2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2 팩토리얼 5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다시 5 컨비네이션 2 하게 되면은 2 팩토리얼 5 마이너스 자꾸 실수하네. 5 마이너스 2 팩토리얼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3 팩토리얼은 3이 1, 5 팩토리얼은 5, 4, 3이 1 그렇게 되지. 그럼 여기 3이 1이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과정들을 굳이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축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2이기 때문에 분모 2 곱하기 1,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숫자가 5니까 5에서부터 2개 이렇게 분자 분모의 개수를 2개씩으로 맞춰줘. 아이고 근데 여기 2가 아니네. 5 다음엔 4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자, 그럼 요번에는 5C 3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 왼쪽에 있는 숫자가 3이니까 3이 1, 그리고 5에서부터 시작하니까 5, 4, 3. 그럼 3이 약분이 되면서 이것도 똑같이 10이 나오지. 그래. 그래서 컨비네이션 계산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하나 정리를 해두자. NCR이 있다면 이거는 NC N-R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 있지?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다시 N이 되게 된다면 서로 같은 값이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 것들 한번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6C2 어때? 6C4하고 같은 거다. 7C3 하게 되면은 그래 7C4랑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컨비네이션 기호를 계산하는 것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걸 배웠는데 이 도형의 개수를 세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볼게. 먼저 점의 직선의 개수를 세겠다. 근데 이때는 요런 발상이 필요해.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느냐. 직선은 점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n개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특히 점 2개를 이을 때 뭐 1번 점하고 2번 점이라 그러면은 1번 점과 2번 점을 이은 거나 2번 점과 1번 점을 이은 거나 순서를 바꾸는 건 다른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을 해. 그럼 삼각형의 개수일 때는 어때? 삼각형은 3개의 점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n개의 점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다. 그렇게 이 조합을 사용하게 되면 되겠어.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일단 n각형이라고 한다면 꼭지점이 n개가 있잖아. 그 중에서 2개를 고르면 그 모든 직선의 개수를 다 세는 게 되겠어. 그래서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대각선이 아닌 게 있지? 대각선이 아닌 거는 요 변이란 말이야, 변. 그래서 NC2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변의 개수 n개를 빼주면 대각선이 되겠다.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평행사변형의 개수. 평행사변형이면은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어떻게 돼? 가로로 돼 있는 선 2개하고 이렇게 되는 선 2개, 2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 그런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면은 평행사변형 개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도형에 대한 거는 좀 이따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자.
자, 요거는 이제 조합에서 세 번째 내용, 분할과 분배 봅시다. 4명의 학생이 있어. A, B, C, D. 근데 2개의 조로 나눠주려 그래. 근데 그때 1명과 3명으로 나누는 거랑 2명과 2명으로 나누는 것, 그 차이점을 좀 잘 기억하도록 해봐. 그러니까 1명과 3명으로 나누면은 일단 4명 중에서 1명을 골라줘.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을 그대로 묶어준다면은 2개의 조로 나눴지. 1명과 3명으로. 근데 이때 좀 살펴봐야 되는 게 A와 B, C, D 이렇게 나누는 거랑 B와 A, C, D, C와 A, B, D, D와 A, B, C 이렇게 나누는 경우의 수들은 전부가 다 다른 사건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명수 자체가 다르잖아. 1명과 3명 같은 경우가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말이야 2명과 2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일일이 한번 적어볼게. A하고 B를 먼저 고르는 경우, A하고 C를 고르는 경우, A하고 D를 고르는 경우, 그 다음에 B하고 C를 고르는 경우, B하고 D를 고르는 경우, C하고 D를 고르는 경우. 그럼 남아있게 되는 인원을 적어보면은 C하고 D, B하고 D, B하고 C, A하고 D, 또 A하고 C, A하고 B 이렇게 6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라. A, B하고 C, D로 나눈 거랑 CD하고 A, B하고 C, D로 나눈 거랑 C, D하고 A, B로 나눈 건 어때? 순서만 바뀌었지 구성은 같은 거지? 그리고 AC하고 BD로 나눈 거랑 BD하고 AC로 나눈 거랑도 같은 사건이고 AD하고 BC랑 BC하고 AD로 나눈 것도 같은 사건이다 그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2명과 2명으로 나누는 거를 계산할 때는 잘 봐요. 먼저 4C2 그지?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을 그대로 골라주면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팩분의 1을 하나 더 추가로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2명과 2명으로서 명수가 같기 때문에 서로 자리만 바꾸게 되는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분할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1명과 3명 명수가 다르면 그대로 4C1, 3C3 하면 끝나는 거고 2명과 2명 이렇게 같은 개수가 되면은 마지막에 2팩분의 1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얘기야. 그럼 좀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생각을 해볼까? 그러니까 A, B, C, D 4명이 아니라 6명인 거지. 이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눈다. 그럼 그럴 때 경우의 수는 먼저 6C2, 그 다음은 4C2, 2C2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은 같은 개수가 3개잖아. 그래서 세 덩어리가 자리를 바꾼다. 3팩분의 1을 곱해주는 것까지 해줘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은 분할에 대한 설명을 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하게 된다면 뭐 지금처럼 A, B, C, D로 나눈 다음에 분배를 하겠다. 뭐 1반과 2반 이렇게 반을 정해주겠다. 그런다면 아까 이렇게 분할을 했던 그 경우의 수에다가 2팩토리얼만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어. 2명으로 2명 나눈 것도 2팩토리얼만 곱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배의 경우의 수가 되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분할을 할 때 다른 개수로 분할을 하는가 같은 개수로 분할을 하는가 요거를 신경 써주면 되겠어.
자, 그럼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먼저 438번부터 자, 이 컨비네이션 계산에 대한 게 나왔는데 먼저 여기 괄호 1번을 볼까? 괄호 1번은 10 컨비네이션 R과 10 컨비네이션 4가 같다 그랬는데 R하고 4가 어떤 관계가 되면 돼? 더해서 10이 되면 되는 거지? R하고 4를 더한 게 10이 되게 하는 R을 구해준다. 이렇게 해서 6위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NC6과 NC8이 서로 같다. 그럼 이거는 6과 8 생각하니까 어때? 그래. 이때는 6과 8을 더한 것이 n이 되게 해주면 서로 같은 게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14 컨비네이션 6 이렇게 한 거랑 14 컨비네이션 8 하면은 서로 같은 것이 될 거다. 이 괄호 1번을 참고해 보면 되겠지. 자, 이번에 괄호 3번을 보자. 괄호 3번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거를 계산한 게 20이 되게 해라 그 말이야. 그럼 120이 되게 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때 n을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적당한 n을 집어넣으면서 찾는 게 더 빠르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n에다가 4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면은 24가 된다. 아직 부족하다. 5를 집어넣어주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은 60. 아직 조금 부족하네. 그래서 6을 집어넣어 보자. 그럼 이제서 120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6을 답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기로 해. 자, 이번엔 괄호 4번을 봐볼까? 괄호 4번을 보면은 12 곱하기 3, 2, 1 n, n-1, n-2 이게 좌변이 되겠다. 우변은 6 곱하기 np2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냐? n에서부터 2개 n, n-1 기억나? n에서부터 2개 그럼 np3은 n에서부터 3개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좌변은 2n에다가 n-1, n-2 우변은 n-1로 묶었을 때 6 플러스 n-2가 되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 2n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랑 여기 4 플러스 n이 서로 같으면 되겠다. 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자. n 곱하기 n-1로 묶게 되면은 2n-4에서 마이너스 n-4를 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어. 따라서 근데 이거 좀 계산을 좀 많이 틀리게 한 것 같은데 요 부분 계산을 좀 다시 해보자. 내가 이제 크게 잘못한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좀 다시 해보면은 좌변은 이렇게 하고 우변은 n과 n-1로 묶었을 때 6하고 n-1을 더해줘야 되니까 n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NC3, NC3, NP3 된 걸 보니까 n이 3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요 n-1랑 n은 약분을 한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남은 거는 2n-4하고 n 플러스 4가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n은 8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 대한 문제를 또 풀어보면은 먼저 괄호 1번 경찰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소방관 4명 중에서는 2명을 뽑는다. 어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래서 경찰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 소방관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는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은 3명을 뽑는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을 때 그럼 이거는 경찰관만 3명을 뽑는다 또는 소방관만 3명을 뽑는다 이렇게 되겠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경찰관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 소방관 4명 중에서는 0명을 뽑는다. 이러면 경찰관만 3명을 뽑는 게 되는 거고 자 경찰관 6명 중에서는 아무도 뽑질 않고 소방관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치? 근데 이번에는 또는이니까 이 둘을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곱하는 것과 더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풀어주면 되겠어. 자, 이번에는 이제 특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그랬어. 근데 특정한 학생 2명이 있대. 그럼 이거는 특정한 학생 A하고 B가 있는 상태에서 7명의 학생이 추가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럼 괄호 1번을 한번 보자. 4명을 뽑는데 2명이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A하고 B에다가 2명을 더 추가로 뽑는 거잖아. 근데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돼. 특정한 학생 2명을 모두 포함해서 4명이니까 2명을 더 뽑으면 되는데 그 2명은 7명 중에서 뽑는 거다. 그래서 괄호 1번을 계산을 하면은 7C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럼 괄호 2번은 특정한 학생 2명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A하고 B가 없는 상태에서 4명을 만들어래. 그럼 이거는 7명 중에서 4명을 다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괄호 2번을 계산하는 거는 7C4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 특정한 학생이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형 문제인데 그림을 보면 반원이 있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직선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야. 한 직선 위에 점이 5개가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0개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이 되지. 근데 한 직선 위에 점이 5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뽑든지 간에 항상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괄호 1번은 10 컨비네이션 2에서 5 컨비네이션 2를 빼줘야 돼.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봐야 직선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뺀 다음에 반드시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해. 그럼 일단 점이 3개가 필요하니까 10 컨비네이션 3을 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도 신경 써줘야 되는 건 같은 직선에 있는 점은 3개를 뽑아도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5 컨비네이션 3을 빼주면 된다. 자, 이때는 아까 직선처럼 플러스 1을 해줄 필요는 없다. 삼각형은 아예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이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해주도록 해.
자, 이번에는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일단 팔각형이니까 꼭지점이 8개가 있지.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모두 직선을 다 한번 세보자. 근데 그 중에서는 대각선이 아닌 게 있다라고 그러지. 대각선이 아닌 선은 뭐가 있어? 바로 변이야, 변. 그래서 8C2에서 변 8개를 빼주는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자, 가로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최소 단위. 평행사변형이 되는 최소 단위는 가로가 2개, 비스듬하게 2개가 돼. 그치? 가로가 2개, 비스듬하게 2개. 지금 이 문제는 가로로 돼 있는 게 5개가 있어.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자. 그리고 비스듬하게 돼 있는 게 4개가 있어.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 하나가 정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로로 돼 있는 선 2개랑 세로로 돼 있는 선 2개를 고르는 방법. 이 둘을 곱하는 게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 한번 해볼까? 10명이 3명, 3명, 4명으로 나눈대. 그럼 그거 자체만 계산하는 거는 10 컨비네이션 3. 나머지 7명 중에 3명, 4명 중에 4명. 거기다가 셋, 같은 숫자가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특정한 3명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 계산은 지우도록 하고, 자, 이렇게 먼저 10명을 표시를 해볼게. 특정한 3명이 A, B, C. 거기다가 7명의 학생이 더 있는 상태. 그지? 근데 3명, 4명으로 할 때 말이야. 그러면 특정한 3명이 3명짜리 조에 들어가게 한다면 나머지 7명을 가지고서 3명과 4명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근데 이 특정한 3명이 말이야 4명짜리 조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3명, 4명으로 나눌 때는 특정한 3명이 한 묶음이 돼서 3명이 되는 걸로 조가 되느냐, 아니면은 4명짜리 조에 3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7명을 3명, 4명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7명을 3명과 4명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7C3 곱하기 4C4 이러면 끝나게 돼.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때? 7명을 3명, 1명으로 나눠주는 거지? 7명을 1명, 3명 이렇게 나눠주게 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7C1 7C1 다음에 4C3이 아니지? 이것도 실수했다. 7명에서 1명을 뽑으면 6명이 남잖아. 그래서 6C3 그리고 3C3 이렇게. 근데 3하고 3 같은 수가 2개가 있어. 그럼 이때는 반드시 200분의 1까지를 해줘야 완벽한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서로 더해주면 460번 해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대진표를 좀 크게 만들어 볼게. 이때는 맨 처음에는 6개 팀이었잖아. 근데 이 첫 번째 갈림길에서 말이야. 첫 번째 갈림길에서는 2팀과 4팀으로 나눠져야 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갈림길은 어때? 여기서는 4팀이 2팀과 2팀으로 나눠지게 되겠다.
그럼 이쪽 갈림길은 어때? 여기는 두 팀이 한 팀과 한 팀으로 나눠지는 건데, 그치? 근데 이거는 항상 경우의 수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A하고 B가 시합을 한다. B하고 A가 시합을 한다. 그치? 그게 그거잖아. 그래서 이 대진표에서 두 명을 한 명 한 명으로 나누는 거는 경우의 수를 세지 않아도 돼. 어차피 한 가지야.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군데라는 거지. 첫 번째 갈림길. 6팀이 두 팀과 네 팀으로 나눠지는 부분. 두 번째는 네 팀이 두 팀과 두 팀으로 나눠지는 거.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에서는 6C2 곱하기 4C4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두 번째 갈림길에서는 4C2, 2C를 해주는데 개수가 둘로 같지? 그러니까 200분의 1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대진표를 짠다는 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름이 내려가는 흐름으로 가는 건데 몇 개의 팀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 결국엔 분할 계산하는 방법을 써서 해결을 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조합 설명했으니